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심화반 6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냈습니다. 예, 형식적인 인사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영상은 고양시 의회에서 수상한 이 수상 내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양시 의회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선 축하해드리죠. 아, 그럼요. 상을 탄 건 축하해드려야 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고양시 의회가 정말 주민과 같이 가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 했느냐? 네. 그건 또 아니죠.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의장님께서는 화분을 패대기 친 그런 일도 있었고. 아, 고양시 의회 의장님이 화분을 패대기 쳤어요? 예, 그 언론에 테스트를 됐었죠. 네. 상을 탄 2019년도에도 고양시 의원 3분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심지어 음주를 하고 본회의 참석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어요. 아, 음주운전 해서 본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보면요, 사실 이 고양시 의회가 왜 상을 받았냐 보니까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 중심, 연구 중심의 의정 활동 강화라고 명분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보시기엔 이 사례가 적절한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지방의회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출석 재성률 홈피 공개,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 네.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네. 의정관리 기록팀 신설. 이건 사실은 지방자치 부활이 내년에 30주년입니다만 네. 30년 전에 이미 다 했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방 의원이 출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렇죠. 지역민들이 여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회의 운영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생방송 시스템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의정기록 관리팀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건 지나가다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 일을 이것 가지고 대상을 줬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간 거이긴 하나,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회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했었어야 되는 일들을 했다는 이유로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참 처참한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이 예산서 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2020년도 대상은 어떻게 볼지 전 참 궁금합니다. 아, 울산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상을 그쪽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건 거죠? 봐야겠죠. 봐야 한다. 예, 그럼 봐야 됩니다. 정말 지역민과 같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를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려면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방의회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같은 당이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형님 동생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겉옷은 뭐 다를지라도 속옷은 거의 다 같은 당이죠. 그러거나 겉옷도 같은 당이거나, 예전에 이쪽 당이 있다 탈당해 저쪽 당 가서 당선됐던 사람들이 서로 형님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는 다들 여전히 똑같은 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같은 당. 예, 그렇습니다. 일 경우에는 서로 봐주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공부를 안 하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껏 챙기는 게 바빠요. 여기서 말하는 직권한 게 뭘? 그 자기 동네 자기 이득과 자기 동네 일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많이 까면 안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걸 챙겨간 걸 봤습니다만, 또 등장한 박덕흠 의원님. 예, 지방정부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다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권한이 많은데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방 의원이 예산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권한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권한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의 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의결 권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본 예산 심의 들어갈 겁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이 있죠. 네.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수정할 때 추경안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 네. 혹시 지방정부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보내놓고 숫자가 잘못됐거나 사업이 잘못됐을 때 올리는 수정 예산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시이월에 대한 권한도 지방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명시 2월은 기초반에 있으니까 보고 오시고요. 네. 예,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죠. 네. 친절하게 다시 설명은 안 해드립니다. 명시 2월에 대한 권한도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기금과 관련된 운영 계획에 관련돼서도 지방의회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네.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권한을 또 성인지 강화합니다. 네. 또 하나 예산의 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채무 부담행위라고 그래서 외상공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비 의결.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1년 단위로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3년 내지 5년을 갈 때는 길게 갈 때. 계속비라고 하는 사업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 내용도 기초반에서 다뤘었죠. 또 하나 보증채무라고 해서 출자 출연기관들이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은행에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게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 가는 건데 이럴 때도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빚낼 때도. 예, 네. 출자 출연기관이 빚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하나 자치단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네. 드렸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거나 네. 이 두 가지 다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승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계연도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지방에 보고를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권한이 많지만 직접 지방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보면 네. 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 권한이 고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유한 권한. 네. 예,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게 돌아가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 의결 이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순환적인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반드시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네.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방의원 선거할 때 지방의원이 다리 놔주겠다, 도로 넓혀주겠다고 해서 찍으면 우리는 불법을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공약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지방선거 때 그러면 시의원들, 기초의원분들이 공약 내세울 때 나는 열심히 감시하겠다. 그렇죠. 난 열심히 심의하겠다. 이렇게 맞는 거네요, 사실. 네. 또 하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청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문이요? 예, 이게 네. 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 쓰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한 사안에서 잘 모를 때는 토론회나 워크숍,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결산을 보는 것도 지방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 결산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결산의 범위가 예. 의미와 범위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실제 결산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해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죠. 예, 정치적, 그러니까 실제로 결산이 예를 들어 경북 안동 같으면 1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을 영수증까지 다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거 언제 다 모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을 뽑아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공무원들이 1차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형식과 내용의 맞냐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겠죠. 요즘에 예산에 편성할 때 주민들을 참여한다 그래서 주민 참여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결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되죠. 어떻게 참여시키나요? 그래서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서류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의회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마저도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안 할까요, 선생님?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요? 지들끼리 위한 나라죠. 선생님,
이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예결산 특위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산의 의미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네. 예결산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사실은 나눠먹기식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수당도 나오거든요. 얼마씩 주나요? 그건 지방정부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케바케. 기초와 광역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결산의 의미는 별로 없다 그랬고 네. 예산의 의미에 있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네 예산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4년 내내 예결산 위원을 하는 경우가 특히 권한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가겠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들어가려고 박이 터질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 동네 지역구의 사업을 따내오는 그렇죠. 훌륭한 업종. 그래서 지방정부가 눈치 보고 예산을 세워주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결산위원회 몇 명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계속 4년 동안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 누가 들어가서 예, 예. 누가 따내는지 보는 것도 예.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런 지방의회가 예결산과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혁신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상시 결산과 상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상시 결산과 상시 감사. 예. 네. 지금 주민 감사 청구도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거든요. 유명무실. 왜냐하면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서명 받아가도 가져가도 안 할래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글은 한글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3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네.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인지를 진짜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까지 지금 그 고향 같은 경우 첫 번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세무사는 서류 서식에 관련된 이야기고 네. 회계사는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네. 결산검사위원회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회계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가장 붙어 있는 고양시는 아직도 세무사를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산검사 시간이 끝나면 네. 지방정부에 보고를 하고 지방정부가 검토한 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을 하면 이게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네. 결산을 보는 그 과정에 세무사가 아니라 회계사가 들어가야 된다. 예, 많은 회계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해 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양시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웬 뜬금포인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웬 뜬금포인지. 아, 뜬금포, 예. 이상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 회계년도는 2020년 6월에 결산이 6월 달에? 끝나는데 그쵸. 결산이 끝난 것도 아니고 2020년도 사업도 4월까지 끝난 것밖에 못 보는데 네.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지 정말 지나가도 속아들어도 웃을 이야기예요. 아까 걔가 얘기했는데. 진짜 속에 다 동원되죠. 선생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몇 월 달에 하는 게 좋을까요? 원칙적인 것은 없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자치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여름에 해야 제일 정확하죠. 8월 달에 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 19년도 6월 말에 19년도 돈 씀씀이가 네. 20년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쵸. 7, 8월 정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어서 네.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예산 심의할 때 페널티를 그렇게 주면 지방의회 권위도 세울 수 있고 지방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질 수 있어서 네. 시민들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붙어버렸거나 아예 동떨어지게 가버리니까 네. 어느 쪽도 권위가 안 쓸 뿐더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7, 8월쯤에 하는 게 좀 적당하겠다, 이런. 예, 근데 안 하죠. 하면 좋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의원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름에 쉬어야 되거든요. 더워서 안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6번째 영상이었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7번째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